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86회차 막바지부터 87회차 첫 경기 이렇게 두 경기로 여자 월드컵 두 경기로 준비했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경기 아르헨티나와 남아공의 경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잉글랜드와 덴마크의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아르헨티나와 남아공의 경기부터 지금 바로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인데 자, 두 팀의 지난 1라운드 조별 예선 첫 경기부터 살펴보면서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르헨티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헨티나는 지난 잠깐만요. 글자 크기 좀 줄일게요. 자, 지난 개막전 1차전에서 의외의 선전을 보여줬는데 이탈리아를 상대로 비록 1대 0으로 패배하기는 했지만 후반 교체 투입된 베테랑 지렐리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승점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얻지 못했다. 자, 뭐 나름대로 적절한 시점에 대응 전략을 꺼낸 이탈리아와는 다르게 시종일관 비슷한 운영을 펼쳤던 아르헨티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을 꼽자면 이 점인데요. 자, 그래도 이번 경기를 승리하게 된다면 16강 진출의 가능성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데 이번 경기를 잡아낸다면 그래도 16강 진출의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 자,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한 로드리게스의 선발 출격이 유력해진 상황인데 자, 이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득점왕을 기록했을 만큼 득점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상대가 비교적 하위 전력인 남아공인 만큼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경기에서 파이널 서드로 향하는 패스를 가장 많이 시도 그리고 윗선에서 변수를 만들어낸 바는 있는데 이러한 바니니의 전진성이 이번 경기에서는 더욱더 돋보일 수 있을 아르헨티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수비 대응도 썩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작년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팀의 중심이 앞으로 쏠렸을 때 대처가 굉장히 유연했던 아르헨티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하위 팀들에게는 단 1실점도 허용하지 않았던 모습이며 최근의 평가전도 수비만큼은 굉장히 단단했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특히 포백 앞을 지피는 팔판과 베니테즈의 수비 능력이 굉장히 돋보인다고 볼 수 있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그렇게 이번에 정배당을 부여받은 이유도 충분하고요. 남아공이 비교적 하위 전력이기 때문에 실점을 충분히 억제해가는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남아공입니다. 자, 남아공은 개막전 스웨덴에게 선제골을 넣고 앞서갔지만 결국 동점과 90분에 역전골을 내주면서 다잡은 경기를 놓치면서 승점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자, 특히나 후반 뒷심이나 측면에서의 1대1 속도전에서 문제를 드러냈던 전력들인데요. 자, 무엇보다 센터백 옵션들이 신장에서 오는 열세를 전혀 극복하는데 어떤 유연한 대처도 하지 않았고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센터백 은바네와 가메데의 신장이 상대 선수들보다 10cm 이상 차이가 났고요. 자, 크로스나 코너킥 상황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았고 결국 결승골도 코너킥에 의한 헤더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가 이루어질지는 조금은 불안감이 남아있는 남아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아르헨티나의 일선 조직들은 대체로 신장이 크지 않고요. 지난 경기에서도 신장 차이에서 오는 핸디캡을 제외한다면 수비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남아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는 오히려 은바네와 가메데의 빠른 발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일선 조직은 신장이 크지 않고 그리고 은바네와 가메데의 빠른 발이 어쩌면 긍정적으로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상대의 높은 수비라인 배열을 공략할 마땅한 선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히 약점으로 자리하고 있는 남아공인데 자, 현재 기대를 모으고 있던 가티아나가 역습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남기면서 아쉬운 모습이 다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에서 뭐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겠다만
득점에 성공하는 데는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남아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은 자, 역시나 무승부적 접근 그리고 저득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자, 아르헨티나가 분명 우세한 전력인 건 사실인데 이탈리아와의 경기보다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수비도 만만치 않고요. 지난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신체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패배를 했지만 공중경합 상황을 제외하고는 꽤나 안정적으로 상대 공격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승리 배당 이유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1.50배당에서 시작했던 배당이 현재는 2.00배를 넘어섰고요. 남아공의 수비에 아르헨티나가 충분히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득점을 주력으로 하되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플러스 1.0 남아공의 핸디캡 승리까지도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아르헨티나는 이번 경기에서 승점 획득을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고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 남아공의 수비도 꽤나 탄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무승부 그리고 플러스 1.0 남아공 핸디캡 승리 그리고 2.5 언더 쪽 접근 추천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분석 마무리하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86회차 792.10배당 고배당 조합입니다. 자,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발매 예정 경기 87회차 첫 번째 경기 잉글랜드와 덴마크의 경기로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잉글랜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개막전에서 IT에게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극단적인 수비를 뚫는 것에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어려움을 보이면서 어렵게 승리를 거뒀다. 자, 그리고 이 유일한 득점도 결국에는 페널티킥 득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무려 75%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11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한 것 치고는 1대0 승리가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번 상대 역시 잉글랜드를 상대하는 전술은 비슷할 것인데, 자, 덴마크의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조 1위를 덴마크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조 1위를 노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이번 경기 지난 IT처럼 비슷한 실점 억제 중심의 경기 운영을 펼칠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양측면을 담당하는 잉글랜드의 켈리와 햄프가 지난 경기 10개가 넘는 크로스를 올렸지만 그렇게 날카롭지 못해서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고요. 덴마크의 수비진이 모두 170cm가 넘기 때문에 지난 경기보다 박스 안에서 골을 넣기는 더더욱 힘들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잉글랜드의 무난한 승리까지는 조금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원정팀 덴마크인데요. 중국에게 극장골을 기록하며 1대0 승리를 거둔 지난 1차전인데 전반은 오히려 상대에게 더 많은 유효 슈팅을 허용하며 대등한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에이스 하더에게 의존적인 공격의 약점이 여실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교체로 들어온 반스가르드가 극적인 골을 터뜨리면서 승점 3점을 얻어냈지만 전반적으로 공격 자체는 굉장히 답답했던 경기를 펼쳤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자, 하지만 상대 잉글랜드를 상대로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 위주의 공격만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덴마크고요. 오히려 지난 경기보다 공격수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을 것입니다. 다만 그 기회가 많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덴마크에게도 역시나 득점에 대한 기대를 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상대는 하위 전력을 상대로 멀티 득점 달성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피지컬이 좋은 홈가르가 잉글랜드의 윌시와 같은 중원 자원들의 활동 범위를 충분히
제한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렇게 승점 1점이라도 가져가기 위해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펼치면서 상대의 공세를 효율적으로 받아내기 충분한 경기라고 느껴지는 이번 경기고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마찬가지로 무승부 쪽 접근, 언더 쪽 접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왜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잉글랜드의 정배당이 예상되고 이러한 정배당에 현혹될 필요는 여러분들께서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현재 저득점의 해외 배당이 초기에 2배에서 시작해서 1.6배당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해외 오즈메이커들도 잉글랜드의 득점력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결국 전술적으로 잉글랜드는 상대의 극단적인 수비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난 경기에서 보여주기도 했고요. 덴마크의 이번 경기 목표는 승리가 아닌 무승부로 승점 한 점을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잉글랜드의 승리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득점으로의 베팅이 훨씬 더 확률은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덴마크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보다 무승부를 쟁취하기 위해 무승부를 통해 승점 1점을 노리고 조 1위를 노릴 확률이 높게 수비적인 태세로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잉글랜드는 이러한 수비를 잘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자, 결국에는 무승부 쪽 접근 추천드리고요. 자,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께는 무 하나 껴보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초이스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렇다면 플러스 1.0 덴마크 승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2.5 언더 쪽 접근 여러분들께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86회차 7회차 여자 월드컵 2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 직전에 공유되는 주력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